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주말 포함해서 제가 서울 출장 좀 다녀왔고요. 네, 이런저런 또 개인적인 좀 일이 많아서 영상을 촬영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수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급등한 종목이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급등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하고 꼬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단기 단타성 매물들이 많이 출현되는 상황이고, 또 믿었던 종목들이 이변성 흐름으로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뭐 악재 뉴스도 좀 보이는 바고, 그래서 제가 저를 그래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또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는 어제 좀 몸이 좋지 않았지만 제가 26분이네요. 20분 가까이 한 종목만, 액세스 바이오에 대한 심플의 시선을, 뭐 저는 하나의 뭐 거짓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흩어진 퍼즐을 한번 모아 보자라고 해서 많은 자료를 좀 봤었고요. 뉴스를 좀 챙겨봤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참 어쨌든 많은 분들이 뭐 액세스 바이오를 함께 공략하신 거죠. 네, 저는 이때부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던 종목이었고요. 다시 제 공략 들어갔던 것은 5일선 회복과 동시에 안착, 그리고 비중을 확대를 꼬리 밑에서 확대를 했고, 다시 한번 눌러줄 때, 5일선 눌러줄 때 추가적인 베팅을 해서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던 상황, 국내 확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이슈가 확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진단키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줄줄 흘러내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타이밍을 놓쳤고요. 그리고 비중을 많이 확대했던 상황, 네, 여기선 잘 모아갔는데 플러스 10%, 15%까지 잘 가다가 그냥 쭉 미끄러져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13%, 또 하나는 17% 정도 마이너스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평단가 관리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중간중간에 또 흐름을 파악을 해서 액바 같은 경우, 네, 이전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랬죠.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액바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제가 중요 이슈 사항이거나 혹은 진행 사항을 모든 구독자 분들과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로 인해서 좀 비중을 혹시나 확대했던 분, 아니면 오늘 또 매수했던 분, 아니면 또 새로 액세스 바이오를 뭐 검색을 하셔가지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이라고 하면 끝까지 한번 흐름 챙겨봐서 다음 달 8월 달이죠. 8월 중순 전에는 아마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 시점에 또 다른 또 괜찮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지금 손절하는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다 지나갔고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듯 합니다. 일단은 121로 열어봤을 때 최대 매물대 지금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장중 6%까지 6.78%까지 급등이 나왔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근 10%까지 상승했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그런 또 단기 단타성 세력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좀 봐집니다. 네. 박자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맞죠? 네, 뭐 사실 저는 휴마시스는 공략을 하고 있지 않고요. 액세스 바이오 하나에 지금 집중한 상황인데 시가 이상부터 또 10%가 급등이 나왔지만 박자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또 5일선 터치할 때 단기 단타성 매물들이 또 많이 출현된다. 꼬리가 달린 것은 안타깝지만 그 시간으로 다 1%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뭐 크게 수급의 변화는 없어요. 또 액바도 그러하고, 액바는 잘 모르겠네. 잠깐 볼까? 휴마시스는 외국인이 양행을 들어왔고요. 네, 외국인은 좀 빠졌지만 연기금 투신 쪽은 빠져간 바가 없고요. 뭐 사모펀드도 물량 이동 없습니다. 내 외국인이 좀 들어왔네요. 뭐 중요한 것은 뭐 수급으로 가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하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들고 있다고 하면 21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또 이게 여기 전고점이죠. 전고점의 전 저점에 지금은 횡보 등락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21선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 그리고 최대 매물대 근접할 땐 여기까지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많이 비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좀 비중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1년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루었지만 가장 큰 또 이제 좀 실수 아닌 실수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제가 좀 잘못하긴 했어요. 그 투자 비중 중에 비중을 좀 축소를 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지금 크게 반성하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축소 몇 프로지? 대략적으로 네 15%? 볼까요? 10%? 왜 안 보이? 잠깐만요. 볼게요. 10% 가까이 되는구나. 네. 저는 그냥 감내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뭐, 참, 어쩔 수가 없잖아요. 버려졌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61선을 이탈하든 하지 않든 저는 최대 매물대 근접에서 여기서는 모아갈 타이밍이지 절대 여기서는 던져야 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중을 축소하실 것 같으면 내가 뭐 마이너스 15%다, 20%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평단가 관리가 중요한데 가능한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눌러줄 때 음봉으로 한번 눌러주고 지그재그로 오른쪽 횡보할 때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천천히 소량씩 분할 매수를 좀 더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나의 평단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의 마이너스 손실률이 얼마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15%든 20%든 제가 뭐 이번 주 안으로 혹은 다음 주까지 열어두고 봐서 마이너스 10% 이내로 좀 만들어 보는 전략은 또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투자 비중이 뭐 30% 이상이다, 50% 이상이다 그런 분도 있겠죠. 저도 비중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사숙고해서 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내려와서 5일선과 21선이 제가 좋아하는 또 황금 주머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MACD가 지금 꺼져가는 상황이고 거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은 관망이 맞다. 하루 이틀 더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수요일 날 흐름을 한번 챙겨보고 그때 추가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 났다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겨내야 될 타이밍이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이오 종목은 제 기준에서 제 경험에서 한 번도 배신 배반한 적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적 깡패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한 제 판단과 선택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뭐 딱 한 말씀 해서 이 26분의 영상의 마지막에 네, 결과죠. 네, 변함이 없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이거 보여드릴까요? 제목만. 네,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뉴스구나. 제가 공유 드릴 게 있는데, 일단 호지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뉴스인가요? 19일날 예, 천싹 시대 코스닥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세 가지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패밀리 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바고 보지 못한 분이라고 하면 조선비즈입니다. 천스닥 이렇게 검색하시면 뉴스가 나올 것이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유명한 연구원 분들 이름도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기금의 비중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네, 그리고 유명한 분들도 지금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금이 지금 178조 원이죠. 네, 이렇게 큰 손에 정말 돈이 많네요. 와, 이게 아이고 부럽다. 네, 그래서 이러한 돈들 중에 뭐 코스피로 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코스닥에 오는 돈이 투입이 되는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의 어떤 시스템은 연기금은 개별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선정해서 코스닥을 공략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스템의 어떤 정책의 변화가 생기는 바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예를 들면 뭐 100조 원을 반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금액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게요. 100조 원을 코스닥에 투자한다. 그러면 50조 원은 이제 시스템으로 뭐 자동 매매 뭐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를 걸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다른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금에 이제 뭐 위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나머지 반 정도는 개별적으로 연기금에서 직접 특정 종목군을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하는 걸로 저는 어깨너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된 코스닥의 어떤 지수 변화가 상승 탄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꼭 지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간을 놓고 보면 7월 이제 잘 조정을 받고 가면 썸머 랠리가 올지 안 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지금 1, 2주 조정을 잘 보내면 또 8월달 중순쯤에는 좋은 흐름, 실적 시즌이 오면 괜찮은 흐름으로 전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때 연기금의 자금이 코스닥에 많이 집중이 될 것이다. 그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마 낙폭 과대한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보통 상위 랭킹에 있는 것들이 코스닥에 바이오 종목도 IT 좀 많잖아요. 그런 종목에 좀 투자가 좀 집중적으로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면서 한번 또 희망 회로를 또 돌려보겠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이겨내 보세요.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단타 또 충분히 공략했던 종목들이 좀 보였습니다. 또 뉴스들이 나왔죠.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폭염 관련주 뭐 그런 종목들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러니까 안 보신 분이나 좀 검색해서 보세요. 네, 이게 정부 전력 부족하다면 뭐 이런 뉴스 나온 것 같고, 관련 뉴스들 꽤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으로 봤던 것이 이제 광명전기, 네, 우상향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700이 나오나? 바닥에 깔고 있는 부분 모두 이평선들이 정비할 상태, 그리고 최대 매물대가 하방으로 깔고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 한 번에 뭐 큰 수익이든 작은 수익이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가 이하 공략에서 번쩍할 때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흐름을 보고 익절할 수 타이밍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5일선 손절가 잡고 깔끔하게 자기만의 기준대로 보세요. 네, 저는 일단 이런 종목이라 하면 한번 떠서 가죠. 그래서 저는 떠서 가면 절대 시가 이상, 작기보다는 시가 포함 분할로 공략이 들어가고, 단기로 본다 그러면 익절,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더 스윙으로 본다 하면 하루 이틀 이내에 또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 단 3%든 5%든 10%든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보이면 일단 먹고 빠진다가 또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거래가 좀 더 수반되고 또 뭐 5일선 잘 지탱한다. 그럼 끝까지 5일선 매매를 하면 될 것이고요. 네, 일단 수익을 줄 때도 좀 챙겨본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명전기는 하루 또 약간 씌워주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또 세명전기를 좀 봤는데, 시가 이하로 마이너스 4%까지 내려졌지만 또 100일로 볼까요? 120일로 볼까? 네. 잘 보이는구나. 네, 최대 매물대 근접, 이전 저점에 근접했던 분봉을 보면 또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은 생각이 들고, 네, 일단 가져가신 분이라고 하면, 공략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일단 지금 수익권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도 한번 크게 거래가 들어와서 거래가 없이 오른쪽으로 지그재그로 올라간 상황인데, 한 번 더 급등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전력 뭐 관련 또 지금 부족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폭염이 이제 진행이 되면 뭐 하루 이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단기성 어떤 테마의 어떤 순환매를 열어놓고 봤을 때는 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좀 길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 한번 시세를 줄 때 또 익절을 챙기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급등을 달리는 종목은 손절가 꼭 지켜야 돼요. 5일선. 네, 5일선 이탈하면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는 또 팜스토리를 좀 봤어요. 네. 아니, 폭염이 계속되고 또 유럽의 홍수가 또 이렇게 터지는 상황, 또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또 가뭄이나 추가적인 홍수 때문에 또 이제 식품 관련주, 또 이제 곡물 관련주가 또 한번 비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바였고요. 이전 전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또 차트를 또 그려놓고 봐서, 여기를 손절가 잡고 들어가면 어떨까. 5일선 회복, 모두 이평선의 밀집이 나온 상황, 그런 이후에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분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고 있었는데 720분봉선을 제가 또 잘 보거든요. 잘 타고 가다 갑자기 올라가길래 아이고 이제 가는구나 싶어서 일단 공략을 저는 못했지만 또
네, 지인분들에게 알려는 드렸어요. 그래서 수익을 단기로 실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모아가서 수익권에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 잘 잡고 시가에 눌러주면 또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거래가 좀 더 터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략이 들어가신 분이라고 하면 이전 전고점이죠. 여기거나 여기 분할 매도 네, 근접하면 좀 익절을 챙기는 전략은 더 괜찮지 않을까. 팜스토리도 한 번의 시세는 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아, 그렇고. 예,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잠깐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었는데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잠깐 수급을 잠깐 볼게요. 네, 잠깐 볼게요. 네. 연계금이 크게 빠진 바가 없죠. 네, 그러면 저는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은 들고 갈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뭐 코로나 환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의 어떤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신약의 개발에 대한 이슈가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부각될 확률이 높고 이제 꿀렁꿀렁하죠. 돌아가는 상황. 예, W자를 계속적으로 그려가면서 전 저점의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올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 매도할 위치가 아니다. 끝까지 한번 보자. 네,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가매도 기간이에요. 가매도예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직선을 볼까요? 네, 이때 그리고 이때는 사야 될 타이밍이지 팔아야 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또 기술적 지표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지수가 정말 재미가 없죠. 흘러내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또 비중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적정 비중만 들고 가고 끝까지 뭐 손절하지 마시고 들고 간 전략은 나는 괜찮다. 네, 괜찮다. 또 이게 또 추세이타 내려가면 또 욕 먹겠죠. 예, 욕을 또 진탕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최근에 뭐 엑세스바이오 한 번에 큰 수익을 줬다가 그만큼 다 반납하고 그만큼 마이너스로 나왔지만 뭐 심플로 의견 듣고 매수하신 분도 분명히 있겠죠. 네, 욕을 많이 뭐 댓글에도 보이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네, 욕을 할 때는 또 들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방하거나, 또 상대방, 저도 하나의 사람이에요. 마음이 있어요. 심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안 좋아요. 뭐가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도 분명히 다 캐치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적정 시점에 공유 못 드리고, 영상 찍을 힘도 없고, 그러하죠. 네, 저 영상을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안 찍습니다. 네, 찍고 나면 뒷골이 너무 땡겨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그럴 바에 찍지 말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신을 다치게 하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의 댓글은 좀 지양 자제를 부탁드리고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의 관점으로 네. 돈 잘 버는 회사예요. 기술력 빵빵해요. 네, 한번 지금은 이렇게 길게 한번 끌고 가 보는 전략.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할 것이고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힘내자고요. 네, 저도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